저는 이도원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김재홍이고요. K14번 그리고 K15번 조교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바이오 인포메이션 시스템 레보레토리로 바이오 정보학을 생물 정보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도원 교수님이고 저희 연구실은 좀 오래돼가지고 100명 넘는 그 박사와 석사과정 졸업생들이 있었고 지금은 18명의 박사과정, 6명의 석사과정, 그리고 2명의 석박 통합과정이 있는 꽤나 큰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 졸업생들은 대학 가서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삼성이나 LG 같은 데 가서 돈을 열심히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출형 가서 워라밸을 즐기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연구실의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생물 정보학이 무엇이냐? 컴퓨터를 활용해서 생물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오려면 생명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다양한 문서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내는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기계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네트워크화해서 좀 더 토폴로지컬한 정보를 담아가지고 분석하기도 하고 이거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시각화하는 기술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코다랑 코코넛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코다라 함은 이게 가상인체 시스템이에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랑 문헌 그리고 실험 정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추출을 해서 이걸 이제 분자 수준의 네트워크, 기능 수준의 네트워크, 그리고 피노타입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걸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컴파운드가 있을 때 질병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 친구들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코넛 데이터베이스란 천연물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양리 정보 데이터베이스랑 그리고 문헌상에 정리되어 있는 그 어떤 천연물이 어떤 역할을 하더라, 생강차를 마시면 감기에 좋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AI Driven Drug Discovery 그리고 합성생물학, 멀티오믹스 분석, 디지털 헬스 같은 여러 가지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렇게 친목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가상인체를 이용한 정신질환 신약 재창출에 관하여 연구하게 된 K15팀이고요. 저희를 지도해주신 교수님은 이도원 교수님이시고 지도해주시는 조교 선생님은 황민선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한건, 안진영, 이승현, 김은채입니다. 우선 연구 소개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소개할 부분은 드러그 리포지셔닝, 그러니까 신약 재창출입니다. 간단하게만 글로는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미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혹은 시판되고 있는 약을 다시 평가하여 새로운 약효를 시작하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이때는 임상 단계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글로 보시기에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모식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상 시험 과정을 다소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이미 한번 테스트된 약물을 재검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많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구의 특징이 인공지능 가상인체를 이용한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정신질환 관련된 치료법을 연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아까 소개드렸던 코코넛과 코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 인공지능 가상 인체로 연구를 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이제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에 한번 손상이 가해질 경우 이를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시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특화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간단한 연구 소개를 마쳤고요. 목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연구 목적, 연구 내용과 방법, 기대 효과, 집중 연구 일정, 이런 이 순서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저희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의 신약을 약물 재창출을 통해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정신질환이냐 라고 하신다면, 다음은 2021년에 조사된 정신장애 유병률 자료입니다. 국내 자료고요. 통계청 출처입니다. 우선 2021년 한 해 동안 정신장애를 앓은 비율은 전체 기준 약 8.5%로 보여지고, 2021년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다고 조사된 비율은 27.8%입니다. 이처럼 현재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정신질환은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사회 속에 깊숙하게 침투하여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신약의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약의 개발에는 항상 많은 자원이 들어가죠.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약을 개발할 때는 최대 10년까지도 소요가 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까 보여드린 신약 재창출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정신질환을 선정하고 선정한 정신질환의 증상, 요인, 치료 방법을 조사합니다. 천연물 기반 신약 재창출을 위해 천연물을 선정하고 천연물로부터 실험 대상 성분을 추출하는데 이때 코코넛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합니다. 코코넛은 이도환 교수님 연구실에서 개발된 천연물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복합약물, 처방, 약제, 성분 효능, 유전자 및 이들 간의 관계 정보를 표준화 및 구조화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대규모 문헌에서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아까 보신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통해 효능 정보를 구조화하고, 기존 여러 천연물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합한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물 통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제공된 웹서비스, 다음 보시는 그림이 웹서비스의 화면인데, 이 웹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천연물의 효능 정보를 활용하여 목표 질병에 대해 치료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성분 조합 추론이 가능합니다. 출력된 성분 조합을 바탕으로 가상인체 시스템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실험 대상 성분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상인체 시스템의 대표적인 개요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상인체 시스템 분석 프로그램은 질병 또는 약물 처방 등의 상황 정보가 반영된 생체 내 다수중 간의 세포, 조직, 기관, 특이적 생물학적 관계 정보가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세포, 조직, 기관에 따라 발생하는 생물학적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특이적인 정보를 이용해 구체적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자 수준, 기능 수준, 질병 수준에서 성분의 효능 예측, 효능 유발 성분 예측, 작용 기전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추출한 성분의 작용 기전 분석 및 효능 예측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가상 인체 시스템을 이용한 분석 또한 시간과 계산 자원이 필요한데, 이때 이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물 데이터베이스에서 스코어링을 통해 적절한 가중치를 취해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것입니다. 네, 이제 이게 이도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개발한 코다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코다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의의가 뭐냐? 이 코다 네트워크는 기존의 연구에서 AUROC value라는 걸 높였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약간 위양성이나 위음성이 나올 확률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UROC가 높으면 이제 위양성이나 위음성이 나올 확률이 적어서 이제 정밀도가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를 보시면 여기 맨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코다인데, 다른 방식에 비해 AUROC 값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른쪽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AURC 값을 높이는 동시에 세포 내 상호작용, 그 다음에 세포 간 상호작용을 포함하였으며,
이제 아나토미컬 컨텍스트와 페노믹 레벨 엔티티스라는 걸 포함했는데, 여기서 아나토미컬 컨텍스트라는 거, 이 해부학적 맥락이라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물질 A랑 B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떤 장기에서는 이 물질 A와 B가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장기에서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 연구에서 저희는 관심 질병을 선정하고 기존에 알려진 의약품을 재창출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연구 내용과 방법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관심 정신질환을 선정한 다음 천연물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코코넛 DB에서 해당 질환에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천연물을 선정하고, 이제 코다와 드럭뱅크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해당 성분의 임상 여부를 조사하고 성분의 작용 기작을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천연물 기반 신약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거브에서 해당 성분의 임상 여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리소스이고요. 관련 임상시험 연구가 예전에 진행된 적이 있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낸 성분들을 가지고 성분의 작용 기전과 기존 임상시험 여부 조사를 진행합니다. 각각의 분석 방법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성분 효능을 점수화하면 탐색된 치료 성분 후보 중 가장 효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분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분석에서 가장 상위권에 든 점수가 그 횟수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거나 이제 나온 수치나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게 가장 연구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인데, 저희만의 스코어링 펑션, 뭐 이제 그냥 약간 진짜 아까 조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QSAI라고 구조활성 정량 분석을 쓰거나 뭐 머신러닝을 쓰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는 저희가 차차 연구해 나가면서 하면 될 일이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후보 성분들의 순위를 매기고 이렇게 나온 성분들을 바탕으로 가상인체 시스템을 돌려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는지, 어느 장기에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일단 저희 주제가 정신질환에 대한 신약 재창출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제 신약이 재창출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상승할 것이고, 정신질환 환자가 더 넓은 범위의 의약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다음은 연구 일정입니다. 연구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 인공지능 가상인체 시스템을 설명하고 천연물 데이터베이스 설명, 관심 정신질환 선정 및 그 원인 조사, 가상인체 시스템 분석 방법 공부 및 실습,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이런 식으로 연구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